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의 절세비법. 안녕하세요. 마세TV의 절세매지션입니다. 지난주 핵폭탄급 규제 대책이 다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크게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핵폭탄급 대책, 6.17 부동산 대책, 주택 보유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비법, 그 개인 편에 대한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출 규제부터 세금 여러 가지 규제들이 좀 많이 발표가 됐죠. 제가 먼저 살펴볼 부분은 아무래도 세금 부분입니다. 오늘 특히 볼 부분은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가 되었죠. 이 추가된 부분에 대한 세금 이슈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결국은 이제 개인에 대한 세제 혜택들이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 법인을 활용한 주택 매매 그리고 주택 임대가 상당히 활성화되었죠. 이 부분도 이번에 개편이 들어갑니다. 법인 등 세제 보완, 종부세 인상 및 6억 공제 폐지 등 여러 가지 강력한 규제 사항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 하나 뭐 있죠? 법인 거래에 따른 조사, 세무조사 강화. 이 부분도 다음 시간에 법인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에 따른 세금 이슈라는 주제로 개인 세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짧은 기간 동안 문의 주셨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제 상담했던 내용들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가 되죠. 이 내용은 많이들 알고 계신데 한 번 더 짚어볼게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후 주택 구입 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2년 보유뿐만 아니라 2년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셔서 익숙하시죠? 자, 2020년 6월 19일 이후 주택 구입 시에는 기존은 상관없어요. 개선된 그 서울, 경기, 인천, 지방에 해당되는 세종, 대전, 청주 이런 지역에 해당되는 주택을 구입한다라면 2년 거주 요건도 챙겨야 된다. 그런데 내가 6월 19일 이전에 구입한 주택이 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이다. 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취득한 시기에 따른 내가 취득할 때 조정 대상이었는지 아닌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서울은 다 들어갔고요. 광명 같은 경우는 경기도 광명 같은 경우는 17년 6월 19일에 지정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7년 5월에 구입한 주택의 경우에는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돼요. 구리나 안양, 동안, 광교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8년 8월 28일자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18년 7월에 구입했다라면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이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에 구입했다라면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기별로 내가 취득할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얘기를 많이들 물어보셨죠. 저는 무주택 세대주로 이번 6월 3일 인천 연수동에 있는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자, 계약금까지만 지불을 완료했는데 현재 분당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인천 연수동도 조정 대상 지역이 되었습니다. 저도 2년 거주를 반드시 해야 될까요? 자, 조정 대상 지역으로 편입이 됐지만 그 이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을 완료했을 경우에도 2년 거주 요건이 적용이 되냐? 자, 이렇게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공고되었다 하더라도 공고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면 이거 어떻게 된다? 보유 기간만 2년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예전부터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처음 파리 대책 나왔을 때 얘기인데 이 빨간색만 보시면 됩니다. 자,
8월 2일, 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확인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2017년 7월 21일 판교에 있는 아파트가 당첨이 됩니다. 분양권 당첨이 돼서 1차 계약금 3천만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죠? 17년 8월 2일 조정 대상 지역이 공고됩니다. 자, 판교 어떻게 되죠? 성남시입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1차 계약금을 납부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 2017년 8월 17일에 2차 계약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좀 특이하죠.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금 일부를 17년 8월 2일 이후 납부하는 경우에도 거주 요건 적용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서 8월 2일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급한 것으로 봐서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되나요? 좀 특이한 케이스죠. 자,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귀질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해당 주택의 거주자 속한 1세대 계약금 지급일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경우는 2년 보유 요건뿐만 아니라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회신이 나간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이러다 보니 이번 6.17 대책으로 어떻게 됐죠? 김포, 파주 이런 데 호가가 하루 만에 7천만 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천안, 아산까지 풍선 효과가 번지고 있다. 참, 이게 올바른 그 어떤 세태인지 잘 모르겠어요. 환경인지. 어쨌든 이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주택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적용이 되죠. 구입 당시에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하더라도 양도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이라면 어떻게 된다? 2주택자는 플러스 10%, 3주택 이상이면 2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 2000년 1월 5일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을 했고요. 2016년 1월 5일에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아주 핫한 지역이 됐죠. 안산. 자, 2017년 6월 17일에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어떻게 되죠? 내가 안산에 있는 아파트를 어느 정도 양도 차익이 나서 팔 생각을 했어요. 왜? 서울에 있는 건 조정 대상 지역이고 안산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뭐 일정 규모의 양도세를 내서라도 팔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6.17 대책 이전에 팔았다라면 양도시 일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납득할 만한 세율을 적용받는데 어떻게 되죠? 며칠 사이로 뭐 오늘 내일 중에 팔았다라고 하면 10%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이냐 아니냐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 자, 근데 이런 문의가 있었어요. 저는 서울의 A주택과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1입주권을 보유 중입니다. 6.17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생겨서 부득이 입주권을 처분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2주택자로 양도세 중과가 되나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2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어떤 걸 팔아야 될까요? 물론 양도 차익이 적은 걸 팔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떠나서 자, 이런 경우에도 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얘도 중과가 되냐? 이건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주택수에 포함되는 입주권과 중과세율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과세되는 2주택자의 유형에는 어떤 게 있죠? 그렇죠. 주택 플러스 주택 또는 주택 플러스 입주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주택과 주택일 경우는 아무 주택이나 팔아도 양도세 중과가 돼서 10% 중과가 됩니다. 그런데 주택과 입주권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을 팔 때만
중과가 되고요. 입주권을 팔 때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왜?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즉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죠. 자, 중과세되는 3주택자 유형은 어떤 게 있죠? 3개의 주택이 있거나 2개의 주택 플러스 입주권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주택 하나와 2개의 입주권으로 구성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셋 다 어떻게 되죠? 자, 주택이 3개일 때는 아무 주택이나 팔아도 3주택 중과가 되고요. 주택이 2개일 때는 입주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중과세 되는 주택수에 들어가서 아무 주택이나 팔아도 내가 주택이 2개밖에 없다 하더라도 3주택 중과가 되고요. 주택이 하나밖에 없지만 입주권이 2개 있다. 그럼 이 주택을 팔 때는 3주택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보면 어떻게 된다? 입주권은 주택수에는 포함되지만 입주권 자체를 양도할 때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입주권도 단기 양도 시에는 중과 규정을 적용받죠. 자, 올해까지 양도할 때는 어떻게 되죠? 조합원 입주권도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양도하면 주택과 마찬가지로 40% 단일 세율을 적용받고요. 1년 경과 후 입주권을 팔면 다른 주택들 양도할 때와 동일하게 기본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21년 양도분부터 어떻게 되죠? 1년 내 양도 시에는 50% 중과 50% 단일 세율, 중과가 아니라 단일 세율이고요. 2년 내 양도시, 즉 1년 지나서 지만 2년 내 양도할 때는 40% 단일 세율, 그리고 2년 경과 후부터는 기본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 분양권은 21년부터 주택수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됩니다.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일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요건이 강화됩니다. 자, 1216 대책에 나왔죠. 어떻게 됐죠?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내 구주택 처분뿐만 아니라 1년 내 신주택, 즉 대체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규정 어떤 요건이 있었죠? 자, 구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주택을 취득해야 되고요.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또는 2년 또는 1년 내에 구주택을 처분해야 됩니다. 요 구체적인 건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자, 세 번째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죠? 양도일 현재 처분하고자 하는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한 장으로 요약하는 내용을 말씀드릴 때, 자, A주택을 2000년 1월 5일에 취득하고요. 2016년 11월 5일에 B주택을 취득하고 2017년 1월 25일에 A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가 됐어요. 자, 3년 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처분하면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17년 6월 5일에 C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B주택을 파는데 얘도 자, C주택 취득일로부터 뭐 얼마 됐죠? 18년 2년 내 매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못 받았어요. 왜?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였죠. 뭐였죠? 구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주택을 취득해야 되는데 구주택, 자, B주택이 16년 11월 5일에 취득했죠.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면 17년 11월 5일 이후에 취득해야 되는데 17년 6월 5일에 취득했기 때문에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얘는 어떻게 됐죠? 네,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 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했고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개정 연역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원칙은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됐는데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자 9.13 대책, 12.16 대책 때 계속적으로 기간을 단축했죠.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 그리고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그리고 전입요건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각각의 시행 시기는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9.14 이후 신규 취득분, 12.17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2년, 1년 이렇게 바뀌었고요. 가장 큰 원칙은 또 뭐죠? 자,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지만 구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 어떻게 되죠? 제일 위에 있는 3년 이내 양도시 종전 그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규정은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종전 규정 적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강화된 보유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법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입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뭐를 해야 된다? 다음 각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한다. 자, 그럼 다음 각호의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첫 번째 많이 보신 거예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자, 두 번째가 뭐죠? 종전의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 가로는 뺄게요 일단,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 다음 각목이 뭐죠? 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법문을 볼 때 다음에 경우는 제외한다. 이 가로 안의 내용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빨간색 내용을 좀 볼게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라면 이 6.17 대책으로 인해서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얘는 강화된 규정, 즉 1년 내 전입 및 1년 내 양도 규정이 아니라 그 이전 규정을 적용받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구독자분께서 한번 문의를 주셨어요. 그 사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단 복잡할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A주택을 2010년에 취득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취득을 했고 여기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19년 6월 5일에 인천 연수구에 있는 B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19년 6월. 자, 둘 다 비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할 당시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올해 6월 5일에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C주택을 매수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6.17 대책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2020년 6월 30일에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잔금 지급까지 끝낼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양도세 비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3주택일까요? 아닐까요? C주택은 현재 주택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주택으로 취득했다. 세법에서 주택으로 본다라는 규정은 등기상으로 등기가 넘어왔거나 잔금 지급을 해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온 시점입니다. 따라서 C는 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에요. 왜? 뭐 계약금 지급했다가 파기될 수도 있으니까 얘는 주택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B주택, 인천 연수구에 있는 B주택 취득일이 19년 6월 5일이고 둘 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자, 구주택 언제 팔아야 되죠? B주택 취득일로부터 몇 년? 3년 내에 팔면 됩니다. 그러니까 A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2020년 7월 20일에 이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C주택을 잔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럼 보통 잔금 지급일에 소유권도 같이 넘어오죠. 자, C주택 취득 시점을 볼까요? 6.17 대책 이후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인천시 연수구도 조정 대상 지역,
안산시 단원구도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구독자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인천 연수구에 있는 B주택을 팔 건데 비과세로 팔고 싶습니다. 그러면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한 양도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6.17 대책 때문에 엄청 헷갈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C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처분하고 C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3년 내 처분해도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C 취득일로부터 3년 내일까요? 1년 내일까요? 자, 앞에 법령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강화된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년 내 처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럼 비과세 받기 위해서 내가 인천 연수구에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죠. 취득할 당시 뭐죠? 비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고 C주택 취득일이 2020년 7월 20일부터 3년 내인 2023년 7월 이전에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네, 해피하게 이분은 좀 넘어갈 수 있는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제 혜택 적용이 불가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취득한 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많이 써 있는 것 중에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건 위에 두 가지예요. 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 장기임대주택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적용 안 하고 양도세, 중과배제 및 장특공 적용을 안 해준다. 이게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자, 반대로 해석해보면 뭐가 되죠?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다라면 여전히 이 두 가지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자, 시청 또는 구청에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의 주택 이하라면 임대 개시일로부터 8년간 임대를 한다라는 가정하에 종부세 합산 배제가 적용되고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17일 이후 신규 편입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취득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일부 규정이죠. 다는 아니고요.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엄밀히 얘기하면. 자, 2020년 2월 1일 안산시 단원구 푸르지오 아파트를 취득을 합니다. 그럼 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어떤 주택? 공시지가 6억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 그런데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었죠. 똑같은 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를 취득을 해요. 하지만 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한다? 종부세 합산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똑같이 2020년 6월 20일에 경기도 김포 또는 파주 운정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을 하면 얘는 어떻게 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제 혜택, 즉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양도세 중과 배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김포와 파주에 있는 아파트가 단 하루 사이에 7천만 원의 가격이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개인과 관련된 6.17 대책으로 인해서 개인과 관련된 세제 혜택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귀에 익숙한 내용들도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